심장이 막 터져 나올 것 같고 막 물 한 모금도 못 넘겼거든요. 알죠? 그 느낌. 난 네. 알 것 같아. 난 그렇죠. 도망간 걸 때 그랬거든요. 네. 진짜 물 한 모금 못 먹는다는 거를 책에서 봤지 네. 겪어봤거든요. 네. 안 넘어가요. 물 한 모금도 안 넘어. 너무 두려워서. 너무 긴장해.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아. 근데 내가 한국에 왔다고? 예. 근데 그때는 어릴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 아. 해결 능력이 지금으로 말하면 네. 되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혼자만 힘들어했었어. 아, 혼자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치료 사업에서 배제가 돼. 치료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도 어렵고 원래 좀 사는 건 다 똑같은데 북한이 좀 특별하게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많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성격이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네. 나는 죽으면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아. 아, 딱 봐도 그런 이미지가 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건 용서가 안 되고 네. 그렇게 사는 거는 저 인생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네. 그래서 그때 방법이 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 마지막에는 어, 간병인이 일주일 동안 휴가 갔어요. 아. 간병인이 뭐냐 외과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다리 부러진 환자가 많이 와. 네. 그러면 걷지 못하잖아. 네. 그럼 저기 식당에 가가지고 밥하고 국을 날라다가 네. 매 병실마다 날라주는 사람이 간병인이에요. 네. 북한은. 네. 그런 간병인 직원이 있는데 간병인이 이제 이사를 아니 한 번 휴가를 갔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네. 했는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없는 사이에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어머머머. 장본이가. 네. 그게 내가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지. 그게 그거. 뭐냐면 밥을 나를 때 그냥 밥을 이렇게 갖고 그냥 이 땅 버지 있잖아 이렇게. 아. 알루미늄 끝이 네. 이만한 거. 네. 위 몸 한 세네 배 되는 거기다가 네. 밥하고 국을 다 밥을 이렇게 머리다 이고 말도 안 돼. 국을 들고 네. 그리고 아가씨가 와야 돼요. 하얀 가운을 입고. 근데 왜냐면 그 점심시간에 내가 만약에 그 밥을 이고 아침에 이렇게 밥을 나르고 올 간병인이 오는 시간에 네. 경환자 네. 걸어갈 수 있는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요. 네. 그럼 나는 그 환자들하고 반대 방향으로 부딪히면서 가야 되잖아. 쪽팔리지. 그럴 때 난 20대고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쵸. 난 못한다. 나 안 한다. 그래서 못한다. 어. 내가 간호사지 간병인이 아니다. 그쵸. 난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왜 이도희만 시키는지 난 알잖아요. 네. 그래 마지막에는 참다가 이건 안 되겠다 도를 넘으니까 안 합니다. 북한은 상병하복이 철저한 위기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군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쵸.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멋있어요. 간호사면 간호사를 해야지. 네. 그리고 환자들이 밥을 먹는 건 중요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있다. 네. 어떻게 하느냐? 당직이 있어요. 네. 그 직일 근무가 있고 후반 근무가 있거든요. 네. 밤 10시부터 다음날 밤 1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가 후반 근무야.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씩 돌아가면 네. 간호사가 7명이니까 네. 하루만 하면 되잖아. 네. 그게 공평해요. 네. 왜 내가 수석으로 졸업하고 간호사인데 내가 왜 간병인이 돼야 되죠? 제가 반박을 했죠. 그쵸. 못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실행시켰어요. 아, 멋있어요. 북한에서 아침 진짜 조회 시간. 그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게 참 이게 신기하네요. 찍혔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찍혔죠. 그럴 것 같아요. 음. 네. 원래 권력이 없으면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당하기 마련이죠. 힘이 없는 약자들은 네. 그런 인간들한테 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 그때부터 강해지기로 했고 지금도 너무 멋있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참. 아유, 참, 네. 이모님 참. 인생도 참 행복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는 여러분 북한을 떠나겠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이모가. 네, 이모가 왔어요. 네, 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하셨나요? 음. 와, 그때 느낌 어땠을까요, 이모? 인천공항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이 모두 놀라는 그런 곳이잖아요. 대한민국 이미지라 할까요?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딱 도착했을 때 그 느낌. 딱 왔을 때 우리를 나온 국정원 친구들이 있었잖아. 아, 근데 너무 잘생긴 거야. 이모 좀 약간 끼가 있다. 너무 잘생긴 거야. 어. 난 우리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만 봤잖아요. 잘생겼어. 우리 그 민간 분이들도 잘생기고 했는데 네. 얘는 왜 피부가 그렇게 막 그렇게 하얗고 막 네. 반질반질해. 뭐 기름떡에 빠졌다는 뭐 아니야.
너무 멋있었고 네. 그거니 잠깐 네. 너무 멋있다 남한 남자 남남봉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는데 잠깐이고 어. 그때 뭉클했어. 아 왜요? 아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그치. 나의 길이 순탄치 않았잖아. 네. 내가 진짜 이거 꿈이 아닌가? 내가 밟은 이 땅이 한국이 맞아? 네. 저도 그런 걸 느꼈었어요. 나 막 믿겨지 그런 있지. 네. 왜냐면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 네. 진짜 막 너무 치열하게 막 목숨을 걸고 왔잖아. 나 같은 네. 경우는 막 안방에 쏙새 풀고 도망치고 네. 발이 얼고 막 잡히면서 막 강야를 달리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 몽골 사막을 다 달린 것 같아. 아이고 네. 마라톤 잘하시겠네요. 그런 과정을 겪다가 결국은 내가 지도를 마스터하고 네. 내가 사람들을 끌고 별을 바라보면서 삼국을 통해서 한국에 도착했다. 네. 그거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내 인생에서 제일 몰입했던 시기였던 거야. 아. 나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내가 몰입했던 시기였던 거야. 그때 그렇게 몰입했으면 내가 여기 서울대학교도 갔었을걸. 아니 당연하죠. 못하는 거 없죠. 네.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뭉클했고 눈물이 하염없이 축하합니다. 지금 제가 후배 완전 조그만 후배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예. 듀리스 나 못지 않지. 나 그래 아. 듀리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 나 같았어. 와. 저 용기. 아유 저도 무슨 나보다 정신이 왔는지 그렇지. 모르겠어요. 네. 그땐 정말 두려웠어. 저 같은 경우는 막 심장이 막 터져 나올 것 같고 막 물 한 모금도 못 넘겼거든요. 알죠? 그 느낌. 난 알 것 같아. 난 도망갈 때 그랬거든요. 네. 진짜 물 한 모금 못 먹는다는 거를 책에서 봤지 네. 겪어봤거든요. 네. 안 넘어가요. 물 한 모금도 안 너무 두려워서. 너무 긴장해.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음. 근데 내가 한국에 왔다고? 음. 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네. 인천공항에 땅에. 눈물을 막 흘렸어. 너무 어렸던 것 같아. 그- 눈물 나니? 근데 국정원 직원분들이 그러면 막 눈물 흘리면 선수관도 갖다 주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그때 기억이 안 나. 그냥 내 감정에 도취가 돼가지고. 감정에 도취가 돼서 그때. 예쁜 그 감정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모르겠어. 아이고. 그리고 막 그러다가 막 진짠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러다가 버스를 탔던 것 같아. 아이고 어. 참 남들은 이제 되게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보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정원 직원분들이 이제 마중 나오셔가지고 그 광경이 되게 멋있다, 감사하다. 약간 우리를 마중나러 왔다는 그 거. 환영합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대한민국 오시면 환영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아까 그 그때 울컥하셨을 것 같아 왠지. 진짜 왔네 막. 내가 진짜 왔구나. 네. 저는 배 타고 와서 이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 오는데 이게 강력에 있던 게 뭐냐. 네. 이렇게 커트를 다 치거든요. 네. 버스 이렇게 100명 넘 근데 많이 왔다. 버스 밀분들 기억이 안 나지. 다 오는데 이제 커트를 들여가지고 커트를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인천대교를 지금 건너는 거지. 인천대교를 건너는 네. 산을 보는데 또 눈물 나더라. 그죠. 북한산. 산이 이렇게 예뻐. 산이 어머. 파란 산이지 푸른 산. 지금도 저는 충격받아요. 그 그치. 산만 보면 가슴 설레지. 네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이 산이 우리는 막 민둥산이고 막 북한은 다 그죠 민둥산이죠. 그걸 또 보니까 또 막 생각이 깊어지더라고. 네. 우리 동네 뒷산이 다 민둥산이 돼가지고 다 벌거벗겨졌거든요. 네. 그걸 내가 동을 막 가슴 아픈 눈으로 바라보면서 봤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네. 또 눈물 나네. 눈물 나지. 지금도 나네. 그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들 이제 좀 슬픈 생각에 많아가지고 슬픈 이제 일이 많고 하시니까 저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셔도 됩니다. 근데 흘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눈물을 잠겨야지.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모님이 어디도 출연 안 하셨거든요. 저의 이제 최초로 이렇게 얼굴 좀 공개하시고 그리고 도이 TV라고 운영도 하시는데 그 채널은 조금 다른 체제로 이렇게 전문적인 걸로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 봐주시고 그리고 아마도 다른 데 출연 안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힘든 과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으셔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렇게 이모 하니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스가 열심히 살고 또 우리 국방부 강사도 또 야무지게 잘하고 하니까 정말 도와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세상 살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뭐 크게 해줄 건 없지만 감사는 비록 못했지만 다음에는 기대해 봅니다. 그러셨네요. 저도 그 산을 볼 때마다 나무가 그렇지.
무슨 정말 그 비교가 됩니다. 산 볼 때마다 북한 생각나지 않아요? 맞아요. 북한은 같을 거예요. 묘가 너무 많아서 우울해요. 산 보면. 그 다 사람 죽은 그 묘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는 항상 보면 계속 생겨나거든요. 사람이 이제 많이 죽으니까 코로나 겪으면서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아사사람들이 생기니까 최근에는 이제 사람 묻을 관도 없어서 생매장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때 98년도부터 그랬어요. 그때 고난행군 권한의 행군인데 이게 네. 사람이 죽어도 간을 할 또 돈이잖아요. 음.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지금 고난행군을 또 겪는 거잖아요. 예, 코로나 겪고 나서. 도대체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갈래비가 통일을 이뤄내야죠. 이모만 시간. 믿겠습니다. 우리 이모님처럼 이렇게 강인하시고 또 포기할 줄 모르시고 앞으로 향해서 앞만 보고 달리시는 멋진 분은 꼭 통일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노력해야죠. 네, 함께 노력해야죠. 네. 우리가 같이. 정말 너무 조금이다.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좀 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막 너무 사람들 많아서 놀리지 않았나요? 나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 가면 나밖에 없을 거야.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딱 봤는데 너무 많아서 뭐야 도대체? 바글바글했지. 네. 바글바글했고 지지고 볶고 막. 지지고 볶고. 저는 그 광경이 놀라웠어. 그런 생활을 못 하다가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죠. 천태만상이었고 충격도 많이 받았고. 뭐 어떤 거 충격 받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간호사를 했으니까 네. 우리는 이제 직함이 간호원 동지예요. 간호원 동지, 군의 동지, 뭐 환자들은 영철 동지, 사관장 동지 이 존중하면서 하는데 동지병우라고 부르는 거냐? 어제 단강에서 온 친구들은 야 머시마마 이러면서 아우지 탄광에서도 왔었어요? 그 아우지에서 많이 오고 어머. 건석에서도 오고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네. 되게 좀 거친 거예요. 거칠지 그런 분들.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충격. 저는 이제 딸이 셋인데 저는 아빠한테 이게 우리는 말하면 이가시나 이런 말도 못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좀 충격을 그때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도 저는 사회생활을 이제 군부에서만 했으니까 잘 네. 모르잖아요. 네. 좀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었고 세상이 험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사람이 그렇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세상에 좀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많이. 참 멋있습니다. 그게 멋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울타리 밖을 그때서야 보는 거지. 그때서야. 그러니까 군부라고 하는 건 이게 우리 병원에 그쵸. 울타리가 있어요. 원래 북한이라는 것이 울타리가 있고 딱 거처병이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막 이런 데서 일하다 보니까 세상하고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난 장마당에 지금 비계신 장마당에 장마당 세대라고 하잖아. 그쵸, 장마당. 나는 장마당에서 빵 한 번 팔아본 적도 없고 난 판 적은 없어요. 팔아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은 있나 장마당에 거의 나간 적이 그때 없었어요. 이모는 기성세대인 거죠. 그렇지 맞아. 장마당 있었는데 뭐 나갈 수가 없고 나간 적 이 병원에서 일하느라고. 네. 95년도 이때부터 장마당이 활성화됐을 거예요 완전하게. 그때 막 학교 선생님들이 막 약잠 사고 독잠 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군부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병원이다 보니까 갇혀 있었죠. 우리는 진료사 받아 보니까 밖에 나가지 못할 세상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진짜 굶어 죽는다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98년도 아빠가 돌아갔을 때 알았는데 충격을 엄청 먹었죠.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되게 정말 북한이 원래 닦인 것인데 더 닦인 삶을 그렇지. 사셨네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걸 모르고 사신 게 좀 더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개고생하면 살죠. 뭐또 개고생이에요. 그게 질량 청량의 법칙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기에 그렇게 살았잖아. 모르고 살았잖아. 그 대가지불을 지금 한국에 와서 하는 거죠. 그때 좀 고생을 했으면 세상이 이렇게 험하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살았으면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충격이 좀 덜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무 몰랐기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매 삶이 다 충격이셨겠네요. 내 삶이 순간순간 충격이었고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심지어 막 나쁜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규리TV였습니다.